자, 이 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획은 데이터 분석 기획의 2에 분석 마스터 플랜으로 나눠주고요. 데이터 분석 기획의 2에는 분석 기획 방향성 도출을 하고 분석 방법 노트,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다음에 분석 과제 발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석할 것인지, 다음에 이 전체 분석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배우고요. 분석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위에 이제 내용까지 포함해서 마스터 플랜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분석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1 데이터 분석 기획의 2에 분석 계획이란 분석 기획의 정의 및 특징, 분석 계획의 정의 및 특징은 실제 분석을 수행에 앞서 분석을 수행할 과제의 정의 및 의도했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계획하는 일련의 작업입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지에 대한 일련의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입니다. 성공적인 분석 결과 도출을 위한 중요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문제 영역에 대한 전문성 역량 및 통계학적 지식을 활용한 분석 역량과 분석 도구인 데이터 및 프로그래밍 기술 역량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방향성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해 분석 시행 시 분석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에는 자, 지금 이렇게 도표가 있는데요. 통계학적 지식을 활용한 분석 역량 및 IT 및 프로그래밍 기술 역량,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기술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는 분석 주제에 대한 도메인 전문성, 도메인 놀리지. 예를 들어서 내가 농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싶다. 그럼 농업에 대한 약간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런 것을 도메인 전문성이라고 그럽니다.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프로젝트 관리 역량, 리더십 역량. 이제 이것을 모두 다 아울러서 그 작업 간에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다음에 리더십 역량이 필요합니다. 자, 그 분석 주제 유형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가 있는데요. 분석 주제 4가지는 먼저, 자, 분석 대상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분석 대상을 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분석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자, 분석 방법도 알고, 분석 방법도 알고, 분석 대상도 아는 경우 저희는 이거를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을 이해하고 현 문제를 최적화의 형태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최적화라고 합니다. 다음에 분석 방법은 아는데 분석 대상은 모르는 경우는 이 경우는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찰, 기본 분석 방식을 활용하여 통찰을 도출해 nem으로써 문제의 도출 및 해결에 기여합니다. 다음에 분석 대상은 아는데 분석 방법을 모를 때 이때는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솔루션을 찾는 방식으로 분석 과제를 수행합니다. 다음에 분석 대상은 알지 못하는데 분석 방법도 알지 못한다. 이때는 발견이라고 합니다. 분석 대상 방법을 모른다면 발견을 통해 분석 대상 자체를 새롭게 도출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를 외우실 때 최적화의 O, 솔루션의 S, 그래서 OS, 다음에 모른다, 다음에 unknown에서는 I, D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OSID. 그래서 시험 문제 딱 받으시면 여기다가 분석 대상을 알 때, 분석 대상을 모를 때, 다음에 분석 방법을 알 때, 분석 방법을 모를 때에서 여기다가 OSID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알파벳 찾으셔서 문제 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분석 주제 유형의 특징. 분석 주제 및 기법의 특성상 4가지 유형을 넘나들면서 분석을 수행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최적화로 문제를 접근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주제를 발견하게 되어 새로운 솔루션을 도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가지를 넘나들면서 분석을 수행한다는 얘기죠.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들은 한번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니까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목표 시점별 분석 기획 방안입니다. 목표 시점별 분석 기획 방안. 과제 중식적인 접근 방식의 단기 방안과 마스터 플랜 단위의 중장기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제 중심적인 접근 방식 단기 방안, 이제 빠르게 하는 거죠. 그쵸? 그냥. 그 프로젝트만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근데 마스터 플랜 단위의 중장기 방안, 요거는 이제 좀 길게 본다는 얘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특징 보겠습니다. 과제 단위 단기 방안, 당면화 분석 주제 해결과 마스터 플랜 단위의 중장기 방안, 지속적 분석 문화를 이제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자, 목적은 얘는 과제 단위는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목표고요. 마스터 플랜은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것, 지속적으로 그 안에 그 분석 문화가 내재화될 수 있게끔 그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는 여기 이제 빠르게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스피드 앤 태스크고요. 지속적으로 해요. 그쵸? 지속적으로니까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 정확성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accuracy and deploy입니다. 다음에 과제 유형은 킥인, 빨리 해야 되니까 킥인. 얘는 중장기니까 롱텀 뷰입니다. 다음에 접근 방식으로 얘는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거, 프로블럼 솔빙이고, 다음에 얘는 프로블럼 디피니션, 문제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킥인의 의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즉각적인 실행을 통한 성과 도출, 프로세스 진행 과정에서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으로 원인이 명백한 경우 바로 개선함으로써 과제를 단기로 달성하고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롱텀 뷰, 어떤 상황, 계획 또는 문제에 대한 폭넓고 장기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적인 접근 방식과 분석 과제 정의를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접근 방식은 융합적으로 정형화하는 것이 분석 기획에 중요합니다. 분석 기획 시 고려사항 보겠습니다. 분석 기획에 앞서 가용한 데이터, 적절한 유스케이스 탐색, 장애 요소들에 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분석 계획에 앞서서는 자, 가용한 데이터, 어벨러블 데이터입니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겠죠. 그쵸?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확보가 우선적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그쵸? 데이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유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솔루션 및 분석 방법이 다르므로 데이터의 유형 분석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데이터의 유형은 정형, 비정형, 반정형이 있습니다. 그쵸? 데이터가 이미지인지, 텍스트인지, 그런 거에 맞춰서 분석 방법도 정해집니다. 다음 적절한 유스케이스 탐색, 프로폴 유스케이스입니다. 유사 분석 시나리오 및 솔루션이 있다면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내가 분석을 하는데 이거 비슷하게 분석된 사례가 있다면 그거 가져다가 쓰면 돼요. 그죠? 거기다가 내 거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 그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른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다음에 유사 분석 시나리오를 토대로 소통할 때 분석 결과를 활용할 사용자의 입장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원활한 분석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분석 결과를 활용할 사용자의 입장. 이제 구매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쵸? 이 사람이 봤을 때, 여기선 이렇게 쓰였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제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죠. 다음 봅시다. 분석 과제 수행에 대한 장애 요소. 분석 과제 수행에 대한 장애 요소. 분석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는 장애 요소들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일회성 분석으로 그치지 않고 조직 역량을 내재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계속적인 교육 및 활용 방안 등의 변화 관리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죠? 장애 요소들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이걸 예상할 수 있다면 분석에 대해서 미리 그거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하면 거기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지도 않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분석 문화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계속적인 교육 등의 교육 및 활용 방안이 필요합니다.
자, 분석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는 장애 요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간과 투입 리소스 증가하면 비용 상승하겠죠. 시간이 늘어나면 시간 이꼴 돈이죠. 그죠? 시간이 늘어나면 인력도 늘어나는 거고, 다음에 그 외에 재료들도 들어가니까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분석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결과가 아닌 사용자가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됩니다. 분석 수행 시 문제없이 실행되던 분석 결과가 실제 환경에서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집에서 혼자 할 때는 잘 됐는데 현장 가서 프로젝트 할 때는 잘 안 돌아갈 수 있어요. 코드 같은 경우도.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방안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데이터를 유형으로 분류하면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정형 데이터는 ERP, CRM, 트랜잭션 데이터, 디맨드 포캐스트, RFID. 그냥 저희가 생활 속에서 나오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정형 데이터는 컴피티터 프라이싱, 램록스, 머신 제너레이트 데이터, 웨더 데이터.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시험에 보기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됐던 것들이. 다음 비정형 데이터에는 이메일, SNS, 보이스, IoT 센싱, 뉴스, 트위터, 피드, 페이스북 코맨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 저장 방식에는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요. 관계형 데이터를 저장, 수정,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정형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오라클, MS SQL, MySQL, DB2 등이 있습니다. 자, NoSQL입니다. Not Only SQL. SQL이 정형화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not only SQL, SQL뿐만 아니라 그 얘기는 비관계형 데이터 저장소입니다.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몽고DB, 카산드라, HBase, 레디스가 있습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 분산된 서버의 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합니다.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HDFS, GFS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분석 방법론의 개요. 분석 방법론은 대규모 조직에서는 분석을 효과적으로 기업에 정착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을 체계화하는 절차와 방법이 정리된 데이터 분석 방법론 수립이 필요합니다. 분석 방법론의 구성 요소에는 상세한 절차, 방법, 도구와 기법, 태블릿과 산출물이 있습니다. 상세한 절차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이고요. 방법은 해당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하거나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을 위한 대면 조사 등을 의미합니다. 도구와 기법에는 R이나 파이썬과 같은 분석 언어,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프로그램 또는 하둡과 플럼 같은 분석 환경을 의미합니다. 템플릿과 산출물은 템플릿 문서 작성 시 참고하는 문서 또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장애가 되는 요소에는 고정관념, 편향된 생각, 프레이밍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레이밍 이펙트는 동일한 사건이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선택이나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으로 특정 사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반이 담긴 컵이 있으면 어떤 누군가는 물이 반이나 담겨 있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프레이밍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분석 방법론 모델 3가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폭포수 모델인데요. 자, 폭포수 모델은 폭포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쏟아지죠. 그쵸? 그래서 폭포수 모델은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단계를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폭포수 모델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정보 처리 기사에도 나오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공부해 놓으시면 정보 처리 기사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전 단계가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순차 진행하는 하향식 진행입니다. 이전 단계가 완료돼야 다음 단계로 순차되는 하향식 진행이고요. 문제점이 반대되면 전 단계로 돌아가는 피드백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폭포수 모델은 워터폴 모델은 그냥 하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나오는 프로토는 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계획, 다음에 요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운영 유지 보수 이렇게 순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선형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선형 모델은 자 이렇게 사분면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복하는 점증적 방법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복에 대한 관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갖춰지지 못한 경우 복잡도가 상승하여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제 목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가잖아요. 반복해서 가면 이게 너무 반복이 되면 복잡도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잡도가 너무 복잡해지면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워지겠죠. 그죠? 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험 분석 단계가 존재하는 게 나선형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이 큰 대형 시스템 구축에 적합하고요. 나선형 모델의 단계는 목표 설정, 위험 분석, 구현 및 테스트, 고객 평가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반복을 통해 점증적으로 개발을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보겠습니다. 프로토타입 모델. 이제 프로토타입 모델이라는 얘기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시제품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시제품을 완성해 놓고 그걸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신속하게 해결책 모형을 제시하는 모델로 상향식 접근 방법입니다. 먼저 얘는 결과물이 있고 거기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나 데이터를 정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데이터 소스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일단 분석을 시도해보고 그 결과를 확인해가면서 반복적으로 계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나선형 모델이랑 프로토타입 모델이랑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반복적으로 계산하는 것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구분하셔야 돼요. 자, 사용자들이 이렇게 만들면 편하게 사용할 거라는 가설을 생성하게 되고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보고 완성시킨 결과물을 통해 가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가설을 갖고 서비스를 설계하고 일단 어떤 가설을 갖고 먼저 설계해보고 디자인에 대한 실험도 실행을 합니다. 시제품이 나오기 전에 제품의 원형으로 개발 검증과 양상 검증을 거쳐야 시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의 미완성 버전 또는 중요한 기능들이 포함된 시스템의 초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프로타입 모델은 요구 수정 단계에서 빠른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타입 개발하고 그다음에 고객 평가를 받은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조정해서 다시 구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풀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KDD와 크리스피DM의 분석 방법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분석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더 추가가 되는데요. 자, 여기 KDD, 크리스피DM은 약간 고전적인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KDD,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 분석 방법론입니다. 이거는 분석가의 입장에서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96년 페이아드가 정리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의미 있는 지식을 탐색하는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입니다. 분석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선택하는 것부터 나옵니다. 데이터셋을 선택하고요.
분석 대상의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와 프로젝트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합니다.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선택하고 목표 데이터를 구성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내가 어떤 거를 할 것인지 먼저 설정을 해야겠죠.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선택했으면 이제 분석할 수 있게끔 데이터의 전처리, 프리프로세싱 단계를 가는데요.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잡음, 노이즈, 이상값, 결층치를 식별하고 필요시 제거합니다. 자, 잡음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필요하지 않는 이상한 문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잡음이라고 합니다. 이상값이란 같은 경우는 숫자가 범위에 벗어난 값, 그런 것들이 이상값이라고 하고요. 결측값이란 데이터의 값이 없거나 비어있는 경우입니다. 예. 넌값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식별하고 필요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데이터 변환. 분석 목적에 맞는 변수 선택, 데이터의 차원 축소. 데이터의 변환,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칼럼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칼럼들이 있는데 이 칼럼들을 중에서 이걸 다 쓸 필요가 없. 5가지가 있는데 이게 분석에 적절한 거는 여기 3가지만 쓰면 될 것 같아. 그럼 요거 3개만 사용하시는 거. 이게 변수 선택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데이터의 차원 축소는 여기 이제 데이터를 5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5가지를 2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거를 차원 축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 변경 작업을 의미합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분석 목적에 맞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 및 알고리즘을 선택할 거예요. 그죠? 이제 머신러닝에서도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델을 쓸 것인가. 네. 이걸 알고리즘 선택이라고 하고요. 데이터의 패턴을 찾거나 분류 또는 예측 등의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시행합니다.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서 분류하거나 또는 값을 예측하는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시행합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 결과 평가, 인터프리테이션, 이밸루에이션,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과 평가, 분석 목적과의 일치성 항의, 그러니까 분석이 잘 됐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그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발견된 지식을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제 그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을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방안을 이제 모색을 해보는 거겠죠. 자, 여기서 비즈니스 도메인은 특정 비즈니스나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나 업무 영역으로 이것은 해당 기업이나 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주요 활동을 진행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비즈니스 도메인, 소프트웨어 기업의 비즈니스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IT 컨설팅,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등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관련 용어 아까 제가 짧게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잡음, 노이즈, 데이터에서 원하는 신호를 해치하거나 데이터를 왜곡시키는 불규칙한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데이터 전체에 존재하며 일정한 패턴이나 규칙성이 없는 무작위한 값들로 구성되며 데이터의 실제 분포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값입니다. 이상값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데이터와 다른 패턴이나 특성을 가진 극단적인 값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이제 애들이 70, 80점에 있고 이제 50점 막 그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0점, 4점, 5점 뭐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값이지만 전체 점수에 대해서 그 패턴에 어울리지 않는 극단적인 값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데이터보다 통계적으로 현저하게 다른 값을 갖는 값입니다. 이상치는 데이터의 분포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데이터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측치는 데이터셋에서 관측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없는 상태입니다. 결측치는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설문에 응답하지 않거나 측정 도구의 오동작, 기록 오류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차원 축소, 표 형식의 정형 데이터에서 한 개의 열을 한 개의 변수라고 하며
이러한 변수의 개수를 차원이라고 합니다. 차원이 너무 많은 경우 정보를 잃지 않으면서 축소를 하는 것이 올바른 분석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여기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컬럼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다음 크리스피-DM, 크로스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프로세스 포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앞에서 KDD가 분석가의 입장이었다면 분석 방법론은 분석을 기획하는 기획가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산업 표준 프로세스로 1996년 유럽연맹의 에스프루에서 있었던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4개 레벨 6단계로 구성됩니다. 폭포수 모델처럼 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지가 않고 단계 간 피드백을 통해 단계별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자, 크리스피-DM은 4개 레벨로 나눠지는데요. 여기 페이시스, 단계, 최상위 레벨입니다. 여러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일반화 태스크를 포함합니다. 기획, 데이터 준비, 분석, 평가, 최상위 레벨 여러 개의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일반화 태스크를 포함합니다. 일반화 태스크, 데이터 마이닝의 단일 프로세스를 완전하게 수행하는 단위입니다. 데이터 정제를 의미하고요. 세분화 태스크는 일반화 태스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단위입니다. 일반화 태스크, 데이터 정제의 세분화 태스크에는 범주형 데이터 정제, 연속형 데이터 정제 등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실행,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단계가 있고 여기서 일반화 태스크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각각의 태스크가 또 세분화된 태스크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피-DM의 6단계 업무 이해, 6단계에 대해 배워보겠는데요. 6단계는 업무 이해, 데이터 준비, 모델링, 평가, 전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이제 지금 단계랑 일반화 태스크, 세분화 태스크, 프로세스 실행 배우셨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각각이 최상위인 단계에 속한다고 보시고요. 이 단계가 여기 아래로 이렇게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업무 이해의 단계에 대해서 배우고 각각의 태스크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업무 이해는 비즈니스 언더스탠딩입니다. 자, 지금 이거 저희가 앞에서 기획가의 입장이라고 했어요. 그쵸? 기획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도 이제 그 KDD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그 도메인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따로 빼지는 않았었어요. 그쵸? 근데 이건 기획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의 이해가 먼저 들어갑니다. 비즈니스 언더스탠딩. 그래서 비즈니스 관점 프로젝트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도메인 지식을 데이터 분석을 위한 문제 정의로 변경하고 초기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업무 이해의 주요 작업 및 절차, 업무 목적 파악, 상황 파악, 데이터 마이닝 목표 설정, 프로젝트 계획 수립의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거 하나하나가 다 태스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업무 목적 파악, 상황 파악, 데이터 마이닝 목표 설정, 프로젝트 계획 수립. 자, 데이터의 이해는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속성 이해를 위한 과정입니다. 데이터 품질에 대한 문제점 식별 및 숨겨져 있는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데이터 이해, 초기 데이터 수집, 데이터 기술 분석, 데이터 탐색, 데이터 품질 확인, 이로 이루어져 있고요. 데이터 준비는 분석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에서 분석 기법에 적합한 데이터셋을 편성하는 단계입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요. 데이터 준비 작업에는 분석력, 데이터셋 선택, 데이터 정제, 데이터 통합, 데이터 포매팅이 있습니다. 다음에 모델링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제 하나씩 단계별로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모델링 기법과 알고리즘을 선택하고요. 모델링 과정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최적화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데이터 분석 방법론, 머신러닝을 이용한 수행 모델을 만들거나 데이터를 분할하는 부분이고요. 모델링 단계를 통해 찾아낸 모델은 테스트용 프로세스와 데이터셋으로 평가하여 모델, 가접합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데이터 코드, 머신러닝의 코드를 짜는 부분이라고 이 전체 부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델링 작업에는 모델링 기법 선택, 모델링 작성, 모델 평가로 나뉩니다. 자, 평가 부분 이밸루에이션 보겠습니다. 모델링 단계에서 얻은 모델이 프로젝트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요. 데이터 마이닝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평가 작업에는 분석 결과 평가, 모델링 과정 평가, 모델 적용성 평가 등으로 나뉩니다. 전개, 디플로이먼트는 완성된 모델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요. 전개 작업, 전개 계획 수립, 모니터링과 유지 보수 계획 수립, 프로젝트 종료 보고서 작성, 프로젝트 리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피디엠 분석 방법론은 지금 보시면 이제 비즈니스 이해에서 데이터 언더스탠딩,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모델링, 이밸루에이션에서 왔다가 이 업무 비즈니스에서 여기서 이밸루에이션에서 다시 비즈니스 언더스탠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대한 실패라고 하는데요. 평가에서 업무 이해, 비즈니스 언더스탠딩으로 다시 가는 과정을 평가에서 업무 이해로 가는 과정을 우리 위대한 실패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지금 현재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계층적 프로세스 모델입니다. 단계, 태스크, 스텝의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공통적인 게 지금 보시면 여기 단계, 태스크, 앞에서 크리스피디엠에서도 단계, 태스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3계층 구조, 단계, 프로세스 그룹을 통해 완성된 단계별 산출물이 생성되어야 합니다. 각 단계는 여러 개의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계를 구성하는 단위 활동으로 물리적 또는 논리적 단위입니다. 말이 어렵죠. 그렇죠? 물리적, 논리적. 그냥 하나의 여기 단계를 세분화했을 때 나눠지는 일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품질 검토 항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텝은 입력자료, 처리 및 도구, 출력 자료로 구성된 단위 프로세스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참조 모델, 분석 기획, 분석을 기획하고요. 다음에 데이터를 준비한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구현, 그 다음 평가 및 전개로 이루어지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데이터를 준비하고 데이터 분석으로 갔는데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다시 좀 더 자료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이 데이터 준비 과정으로 가서 데이터 분석으로 갔다 이 과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굳이 시스템 구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에서 바로 평가 및 전개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써있죠.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경우 반복적인 피드백을 수행하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옆에다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요. 단계는 여러 가지의 태스크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각각의 또 태스크는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개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참조 모델입니다. 일단 각각의 분석 기획, 각각의 스텝별로 태스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기획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이해 및 범위 설정, 프로젝트 정의 및 계획 수립, 프로젝트 유형 계획 수립, 다음에 데이터 준비는 필요 데이터 정의, 데이터 스토어 설계, 데이터 수집 및
정합성 점검, 데이터 분석은 분석용 데이터 준비, 텍스트 분석, 탐색적 분석, 모델링, 모델 평가 및 검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스템 구현은 설계 및 구현, 시스템 테스트 및 운영, 평가 및 전개는 모델 발전 계획 수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평가 및 보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 기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분석 기획 같은 경우는 분석하려는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도메인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프로젝트의 정의 및 수행 계획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여 향후 프로젝트의 진행에 기준선이 되도록 준비합니다. 데이터 준비, 분석 계획에 근거하여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데이터 차원에서 다시 파악합니다. 프로젝트별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정의하여 전사 차원의 데이터 스토어를 준비합니다. 데이터 분석, 확보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데이터 스토어에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준비합니다. 분석용 데이터셋으로 편성하고 다양한 분석 기법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석합니다. 분석 단계에서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 준비 단계로 피드백하여 두 단계를 반복하여 진행합니다. 시스템 구현, 데이터 분석 단계를 진행하면서 도출된 분석 계획에 맞는 모델을 운영 중인 가동 시스템에 적용하거나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단순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분석 보고서 작성으로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시스템 구현 단계를 수행할 필요 없이 바로 평가 및 전개 단계를 수행합니다. 평가 및 전개, 프로젝트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리하거나 모델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 분석 계획으로 전달합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분석 기획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이해 및 범위 설정, 비즈니스 이해, 분석 대상인 업무 도메인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내부 업무 매뉴얼과 관련 자료, 외부의 관련 비즈니스 자료 조사 및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방향을 설정합니다. 프로젝트 범위 설정, 프로젝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합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의 이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구조화된 프로젝트 범위 정의서 SOW를 작성합니다. SOW, 여기서 Statement of Work, 작업 기술서, 작업 명세서라고 하는데요. 프로젝트 작업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서로서 고객의 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결과 등을 상세히 기술해 놓은 명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 기대사항을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정의 및 계획 수립,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정의, 상세 프로젝트 정의서를 작성합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를 명확화하기 위해 모델의 운영 이미지를 설계합니다. 모델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프로젝트 정의를 명확하게 합니다.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립, 프로젝트의 WBS를 작성하여 프로젝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합니다. 프로젝트의 수행 계획서 작성, 데이터 확보 계획, 빅데이터 분석 방법, 일정 계획, 예산 계획, 품질 계획, 인력 구성 계획, 의사소통 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프로젝트의 목적 및 배경, 기대 효과, 수행 방법, 일정 및 추진 조직,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작성합니다. 자,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 맞춰서 여기에 따라서 각각의 프로젝트에 따른 또 여기서 태스크를 세분화하고요. 다시 또 여기 세분화된 태스크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WBS, 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 분할 구조도 업무 분업 구조입니다. 전체 업무를 분류하여 구성 요소로 만든 것으로 각 요소를 평가하고 일정별로 계획하며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할당해 주는 역할입니다. 프로젝트 유형 계획 수립, 데이터 분석 위험 식별, 선행하여 진행된 프로젝트의 산출물과 정리자료를 참조하고 전문가의 판단을 활용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식별합니다. 식별된 위험은 위험의 영향도와 빈도, 발생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위험의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위험 대응 계획 수립. 식별된 위험은 상세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해 위험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위험의 대응 방안에는 회피, 전이, 완화, 수용이 있습니다. 자,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 여기 회피, 전이, 완화, 수용,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자, 회피, 계획 변경하거나 계획 변경 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회피한다는 거죠. 그렇죠?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이제 그 위험이 생길 것 같으면 범위를 축소시켜 버리면서 회피하는 거죠. 그 위험에 대해서. 다음에 전이입니다. 만약 어떤 위험에 대해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보험을 든다든가 내가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어떤 보증을 할게 라는 식으로 전이를 시키는 거겠죠. 다음에 완화입니다. 용인 가능 인계치까지 절감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얼마 정도까지 비용이 드는데 내가 최대한 이거를 어떻게 줄여보려고 노력해볼게 라는 식으로 완화시켜주는 거겠죠. 다음에 수용, 적극적 수용, 긴급 대책, 소극적 수용, 아무 조치 안함, 폴백 플랜, 위험의 영향이 클 경우 수용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폴백 플랜은 긴급 대책이 실패하거나 완전히 효과적이지 않을 때 시행되므로 비상계획에 대한 백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폴백 플랜은 그러니까 계획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한 또 백업이 되겠죠. 예비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응 방법에는 회피, 전이, 완화, 수용, 네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데이터 준비, 이제 필요 데이터 정의, 데이터 준비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데이터 준비. 데이터 준비는 필요 데이터 정의, 데이터 스토어 설계, 데이터 수집 및 정합성 검정으로 나뉘고요. 자, 필요 데이터 정의 이제 부분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정의,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시스템 설계 계획 설계서, 메타데이터 정의서, ERD 등을 자료 등으로 사용하여 데이터 정의서를 작성합니다. 데이터 정의서에는 정형, 비정형, 반정형 등의 모든 내 외부 데이터의 속성, 데이터 오너, 데이터 관련 시스템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획득 방안 수립,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이 정의된 거죠. 예, 정의를 하는 과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획득 방안,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합니다. 자, 내부 데이터 같은 경우는 부서 간의 업무 협조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과 관련한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요. 외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스템 간 다양한 인터페이스 및 법적인 부분의 문제점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회사 내부에서 데이터를 쓰는데 부서 간에 이제 업무 협조가 필요하겠죠. 나 이 데이터 필요한데 이것 좀 줘 하면 그 왜 필요한데 하면서 이런 간에 서로 간에 얘기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회사 내부나 회사 내부의 고객들 데이터를 가져다 쓸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인가 개인정보 보호 및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다음에 이제 이 회사 외부의 데이터를 이제 가져다 쓸 때에는 여기 이제 그 시스템 간에 다양한 이제 이 회사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져다 쓸 때는 이제 그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고용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회사 또 여기에 이 데이터를 가져다 써도 되는지 이런 법적인 문제점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죠. 자, 데이터 스토어 설계입니다. 자, 경영 데이터 스토어, 정형 데이터 스토어 설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를 사용합니다. 예, 데이터의 효율적 저장과 활용을 위해 데이터 스토어의 논리적, 물리적 설계를 구분하여 설계합니다. 비정형 데이터 설계, 비정형 데이터 설계에는 하드, NoSQL 등을 사용합니다. 자, RDBMS, Relation Database Management라고 그랬죠. 그쵸? 다음에 비정형 같은 경우는 NoSQL, Not Only SQL, SQL 뿐만 아니라, 그쵸? 구조화된 구조가 아니라, 뿐만 다른 데이터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정형 또는 반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논리, 물리적 데이터 스토어를 설계합니다. 자, 데이터 수집 및 정합성 검정입니다. 데이터 수집 및 저장, 크롤링, 시스템 실시간 처리, 배치 처리 등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간 연동, API를 이용한 개발, ETL 도구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설계된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합니다. 데이터 정합성, 무결성 점검, 데이터 스토어의 품질 점검을 통해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요. 데이터의 품질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완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어 좀 보고 오겠습니다. 웹 크롤링이랑 웹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웹 페이지의 구조를 분석하여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 같은 경우 신문의 내용을 끌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웹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자,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의 기능을 수행하는 라이브러리에 접근하기 위한 규칙 등을 정의한 것입니다. 뭐 어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데이터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의 API가 필요하다 그러죠. 그죠? 예. 그런 이제 규칙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ETL, Extract, Transformation, Loading입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 Extraction, 다음에 변환, Transformation, 데이터베이스의 로딩, 적재하는 작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단계 개요. 분석 기획 단계에서 수립된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석 기술과 반복론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합니다. 분석력 데이터 준비하고 텍스트 분석, 탐색적 분석 및 시각화, 모델링, 모델 평가 및 검증까지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분석력 데이터 준비는 비즈니스 룰을 확인하고 분석용 데이터셋을 준비합니다. 다음에 텍스트 분석 같은 경우는 텍스트 데이터 확인 및 추출, 텍스트 데이터 분석하는 것이고요. 여기입니다. 다음 탐색적 부서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뭐 데이터의 뭐 통계량이나 데이터가 뭐 이제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상치 같은 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상치가 있는지, 그다음에 결집값이 있는지 그런 거를 탐색적 데이터 그런 걸 확인하는 작업을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랍니다. 다음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뭐 데이터가 어떻게 뭐 이렇게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탐색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모델링, 데이터 분할, 데이터 모델링 적용 및 운영 방안. 데이터 분할이라는 경우는 데이터가 이제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이제 여기 뒤에 3과목 가면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서 이제 데이터를 분할해서 훈련을 합니다. 이런 이제 얘기고요. 데이터 모델링. 이제 여러 모델들 갖다가 모델링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모델링에 대해서 각각의 예측도 해보는 거고, 이런 과정을 데이터 모델링이랍니다. 다음에 모델 적용 및 운영 방안.
다음에 모델 평가 및 검증, 모델 평가와 검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용 데이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분석용 데이터 준비.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준비하기 위해 프로젝트 목표와 도메인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룰을 확인합니다. 여기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전사 차원으로 구축된 데이터 스토어에서 분석용 데이터셋을 ETL 도구 등을 이용하여 추출하고 데이터베이스나 구조화된 데이터 형태로 형성합니다. 텍스트 분석, 텍스트를 이용해 어휘, 구문 분석, 감정 분석, 토픽 분석, 오피니언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 등을 실시합니다. 탐색적 분석, 데이터 탐색의 탐색 결과물로는 데이터 탐색 보고서, 데이터 시각화 보고서가 있습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도 충분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개발한 방법입니다. 탐색적 자료 분석을 통해 분포 규모, 이상치, 결측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특이한 점이나 의미 있는 사실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 시각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위한 도구로 활용,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면서 수행된 데이터 시각화는 모델링 또는 향후 시스템 구현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프로토타입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델링, 데이터 분할, 모델의 가접함을 발견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분석용 데이터셋을 모델 학습을 위한 훈련용 데이터와 모델의 검증력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합니다. 데이터 모델링, 훈련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류, 예측, 군직 등의 모델을 만들어 가동 중인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고 모델링 결강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모델 적용 및 운영 방안, 모델을 가동 중인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델에 대한 상세한 알고리즘, 설명서 작성이 필요하며 모델의 안정적 운영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모델 평가 및 검증, 모델 평가, 프로젝트 정의서의 모델 평가 기준에 따라 모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품질관리 차원에서 모델 평가 프로세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모델 검증, 모델의 실정역성을 검증하기 위해 검증용 데이터를 이용해 모델 검증 작업을 실시하고 모델링 검증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검증용 데이터는 모델 개발 및 평가에 활용된 훈련용 데이터나 테스트용 데이터가 아닌 실운영용 데이터를 확보하여 모델의 품질을 최종 검증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빅데이터 분석 방법, 지금 저희가 이제 세 가지 분석 방법론 배웠습니다. KDD 분석 방법론, 크리스피디의 분석 방법론,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세 가지 배웠는데요. 자, KDD 분석 방법론은 분석가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잘못 써있는데 분석가의 입장이 아니라 이거는 기획자의 입장입니다. 기획가의 입장. 크리스피디엔 같은 경우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론은 지금 현재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이고요. 그래서 KDD 분석 방법론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을 선택하고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변환,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결과 평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크리스피디의 분석 방법론은 업무 이해를 한 후 데이터 이해, 데이터 준비, 모델링, 평가, 전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같은 경우는 분석 기획, 데이터 준비, 데이터 분석, 다음에 시스템 구현, 다음에 평가 및 전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를 좀 비교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